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제3지대 신당 장당, 중도 신당 장당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안철수라든가 또 오세훈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금태섭이라든가 조국 흑석바라든가 진중권이라든가 그렇게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나중에 계속 혼자 나가다가 후보 단일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범야 통합 야당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서초동 그 검찰 안팎이라든가 또 그 지인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많다. MB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그런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민적 이미지가 고착화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뭐 젊은이들 중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이다 뭐 새누리당이다 한 번도 안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새로운 좀 뭐랄까 중도 개혁 실용 정당, 실용주의 정당으로 새롭게 신당을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냐 윤석열.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서 우리 여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변해한다. 뭐 어떤 그 정권 이렇게 지지의 그 중심체, 아까 뭐 발광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힘들겠죠. 이제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이야. 정치도 안 해보고 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있죠.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자꾸 자기 기득권 유지하고, 그 다음 윤석열 중심으로 이렇게 야권이 갈 때, 자기들이 어떤 상실감, 그 다음 이때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황골탈퇴했다 그러더라도 아니 본인이 황골탈퇴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도 보는 사람이 황골탈퇴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뭔가 고쳐줄 줄 알았더니 뭐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지금 TK 의원들이 완전히 그 지금 패족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그것처럼 지금 박해 여건은 그렇게 지금 변화됐고 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그 486, 386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젊은 40대, 50대가 이 국민의힘이라면 완전히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국민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국민이 몰라주면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 않는 국민들 탓만. 뭐 옳은 말씀이죠.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우리 다 되었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다 바뀌었다. 그거 바뀐 거 근데 하는 행태를 보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려면요. 그게 그 고위 당직자 전부 다 뭐 좀 충청권 수도권은 국회의원이 워낙 없으니 그렇지만 아니면 젊은 층으로 의원은 아니더라도 있죠. 이게 확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옛날 그 TK 기득권층 아니면 PK 일부 이 사람들이 그 당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안 놓치려고 그래. 헤게모니를. 기득권을 절대 헤게모니를 그러니까요. 안 놓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저는 그 종편 나갈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치 전문가들한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누가 되냐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 국회의원 계속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에 헤게모니를 뺏기면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집어요. 그게 바로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TK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그냥 무임승차 비슷하게 뭐 항상 될 수 있는 거. 그 공천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놓칠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는 있죠. 얘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지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죠? 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도 어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지 국민의힘이 바뀌는 거지. 지금 계속적으로 뭐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그 어떤 정치 대권 주자도 아니고 해가지고 구심점이 좀 되기 힘든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서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또 헤게모니 싸움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어떤 공천권을 주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잖아요.
힘을 실어주지를 않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당 대표나 이런 사람 공천권이 있어야지 힘을 쓰는데 그거는 딱 뺏고 그냥 네 한번 해봐라. 앞에 나서 해봐라.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 힘이 지금 자꾸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힘쓰지 말고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환골탈태해가지고 다음 대권 주자로 만들어서 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지금 뭐 내년에 가도 180석일 거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야당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개혁이 먼저 변혁이 필요한데 이게 뭐 많은 싸움이 필요하고 어떻습니까? 고 교수님 생각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이 거리 들어간다 한들 황골 탈퇴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겠느냐.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모델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처 모여를 하는 것이다. 해처 모여. 그러나 단기 필마로 가지고 이렇게 작은 집을 지어갖고는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제3지대 신당이라고 그러죠.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죠. 뭐 안철수, 이인재, 문국현, 이인재, 또 정주영, 박찬종, 이종찬, 뭐 김연남 너무 많아요. 3지대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는 또 양당제를 워낙 원하기 때문에 그 익숙해 있어가지고 삼지대라는 게 아니 국민의힘 내에도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의원 등 다 경륜도 있고 또 국민적 이미지도 괜찮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이라든가 또 밖에 있는 이제는 뭐 안쪽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오세훈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되신 분이라든가 또 안철수 세력도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밖에서 있었던 정치권 밖에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들과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 갖고 어떻게 보면 범야 통합 야당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권은 그런 거 잘하던데. 예, 그렇게 해쳐 모여 해갖고 하는 방법이 좋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털어볼 사람은 아예 털어버리는 거. 그 마크롱이 아무 집권당이라든가 뭐 당에 그런 힘 없이도 새 당 만들어고 그렇죠.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좀 황골탈퇴하는 예를 들면 모습.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경우 거기에 또 한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딱 스크럼을 짭니다. 황교안 대표가 들어갔다가 바로 그 스크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에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게 내년 대선 성패의 그 성패를 좌우하겠죠. 어차피 이제 4월 재보선 결과 이것도 크게 앞으로 어떤 4월 재보선 이후 정계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 나왔기 때문에 잘했어요. 뭐 한 4개월 이상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숙고를 통해서 또 본인 생각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인재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서 대권 플랜을 확실히 만든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과거 제3지대 신당의 실패라든가 또 그 제3지대 신당은 아니었지만 강기문, 고건, 황교안, 이해창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만 딱 마련되면은 그래가지고 딱 힘을 모아주면은 충분히 여권에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들 다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 풍채라든가 상부터가 호랑이상이라고 요새 그러죠. 뭐 유행한 대로 범 내려왔다.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굴에 보면은 사람이 다 풍기거든요. 야, 미안하다. 저 사람은 못 믿겠다. 이런 게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강점이죠. 또 더군다나 정치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데 처가쪽 돈 많지 않습니까? 부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정치에 이제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 모르지만 뛰어든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정상화되는. 예. 예. 정말 큰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야권 내 그동안 좀 희미했던 그 대선 주자들, 예. 지금 황교안 전 대표도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예. 이런 대선판에 뛰어들면서 야권에서 으쌰으쌰 그렇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슈를 만들고. 과거 바람을- 이해창처럼 혼자 독주해갖고는 집니다. 사람들은 지루하고 피곤해지거든요. 그 이인재 후보도 끌어안지도 못하는. 예. 예. 뭐 그때 어쨌든- 옹졸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저런 면들을 잘 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해서 대선 플랜을 만들기를 기대를 하고요.